오늘 일부에서는 할 얘기가 많죠. 평창 올림픽 이야기로 한번 가득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평창 올림픽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평창 올림픽이 개막이 됐습니다. 일단 뭐 평창 올림픽 초반 이슈는 김여정이 올킬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 좋은 일이지 뭐. 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지랄하는 새끼는 미친 새끼들이야. 이번에 네. TV조선에서는 뭐 김여정이 배가 볼록하네 뭐 이따오 얘기까지 뭐 임신일이 이 개새끼들 정말 진짜 쓰레기들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TV조선은 이번에 북한 응원단이었나요? 네. 예술단이었나? 그 숙소 밖에서 TV 온다고. 한국 TV 본다고 그걸 또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좀 땡기고. 어떤 또 언론에서는 임종석이래, 씨발. 김여정이가 그 방명록 썼잖아요. 네, 그 네. 방명록이 왼쪽에서 위로 올라가게 글씨를 이렇게 썼어. 그 중앙일보입니다. 그렇죠. 중앙일보야? 필적 감정 이거 성격을 뭐 필적으로 하고 그 남보다 위에 서서 우월한 느낌. 지랄하고 있네 진짜. 야 대단하다 니들. 아니 방명록 쓰는데 글자가 조금 위로 그러니까. 올라갔다 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걸 드러내준 필체라고. 이게 뭐야? 기사거리가 진짜 없는 걸까? 그 검사 출신의 그 필적학 전문가 변호사님이 뭐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보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림픽 그냥 잘 되라고 좀 축하해주지. 그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제풀이라고. 별지랄을 다. 아유. 지금 쓰레기 불안한 새끼들.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개막식도 굉장히 잘 됐고 아, 그럼요. 또 지금 분위기 좋고 또 개막식 재밌고 경기도 재밌고 진행이 굉장히 깔끔해요. 생각보다 우려와 달리. 그래서 야 이거 망해야 되는데 이거 망해야 지금 뭐 대통령 욕하고 정부 욕하는데 그걸 못할까봐 지금 굉장히 좀 배 아파하는 사람들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하나라도 흠집 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도 올림픽만 제대로 잘 치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 그걸 배 아파하고 두 번째로 성적이 좋으면 또 올라가게 돼 있거든. 그것도 배 아파하고 세 번째로 지금 북한이 왔잖아요. 네. 북한이 왔는데 김여정 같은 사람이 오면 안 돼. 그 배 아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그럼요. 북한에서 파격적인 인사들이 안 오길 바라는 거죠. 그렇지. 홀대하고 막 이런 걸 그러니까 바랬었는데. 뭐든 깎아내리려고 지랄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씨발 뭐 김일성 마스크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하여튼 별 지랄 다 하고 있다 진짜. 아니 상식적으로 저는 딱 그때 아시안 게임인가요? 딱 그때 우리 동네야. 그 현수막. 현수막 그 예천내에서 있었던 일이야. 비 맞는다고? DJ 형이랑 아시안 게임이었어요? 아시안 게임인가 뭘 확실히 하여튼 그랬어. 2010년 아시안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DJ랑 그 김정일이랑 악수하는데 비 맞고 있었거든. 그거 내려가서 철철 울던 애 아니야. 그런 애들이 씨발 김일성 마스크를 써? 목 잘린 마스크를? 거기다 눈에 빵꾸 뚫어가지고 기상각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제 그거를 제가 마스크 땅에 떨어뜨리기도 했어요. 뒤집어 놓고. 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오전에 이제 종편 프로그램 원래 출연하는 날이어가지고 두 군데를 이제 들렀다 왔는데, 네. 이제 또 이슈이니만큼 탈북자들이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같이 들었는데,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거는 김일성 가면일 수가 없다. 그럼. 말도 안 되고, 말이 안 되지. 김일성 가면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북한을 정말 하나도 모르는 거다라고 하면서, 안찬일 소장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 내가 그래서 하태경하고 엄청 싸웠다. 그런 거 다 얘기했는데 그래도 잘 모르더라라고 하면서 하는 모르면서 얘기한다. 뭐 이런 그 혼란을 했는데 그뿐 아니라 다른 그런 탈북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논란이 처음 나왔을 때 조중동 종편이 보수 종편이 참전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아는 거죠. 이건 아니다. 네, 심지어 탈북자들이 다수 출연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 물어보면 다 확인 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최고 존엄의 문제인데 최고 존엄의 목만 딱 떼어서 한다는 게 말이 돼? 그 말도 하더라고 탈북자들이. 그럼. 말이 안 된다. 목만 자른다는 걸조차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럼. 단체로 아우지를 원하지 않는 이상. 예천에 그 당시 그 대구 유니버시아드네요. 아시안 게임이 아니고 하여튼 뭐 유니버시아 대회 때인데 이게 누가 봐도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일단 노컷뉴스에서 기사를 썼잖아요. 네. 그것도 웃긴 게 기사가 기사를 쓰면 지 내피셜에서 기사 쓰면 안 되지. 북한 응원단한테 사실은 거쳐야지. 그거를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도국 소속의 보도국 소속의 기자는 아니고 사진 찍어서 이제 송고를 하는데 보통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제목 달아서 보냄에 있어서 그렇게 뭐 논란이 되거나 위험한 부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또 주말이기도 해서 사진을 찍고 제목을 스스로 달아서 어떤 데스킹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선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이 문제가 터진 거를 이제 회사도 알게 됐고 이제 삭제를 한 건데 CBS도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워 있고 정식으로 사과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뭐 한번 엎질러진 물이 어떻게 수습될지 이거는 제작 이제 그 경영진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아 역시 CBS 출연진이니까 조금 더 네. 사측의 입장을 준비해 오셨네요. 그러게요. 아니 준비가 아니라 저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평소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이제 일도 잘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예, 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노래 거기서 왜 그러면 그 김일성 사진이라고 불리는 걸 들었냐? 그 가사를 보면요 휘바람 할 때 그런 거야. 그 휘바람 노래가 여자를 꼬시는 거거든. 그렇죠. 그럴 때 그럴 때 남자 얼굴을 탁 드는 거야. 아. 그걸 김일성이라고 야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 그거 한 다음에 바로 망명해야겠네요 우리나라로. 아 그러면 근데 하태경이는 지가 실수했잖아. 네, 실수했으면 네. 사과를 해야지. 근데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그러니까 등신 소리 듣는 거야. 제가 종북 빨갱이 씨. 국민의당에서 북한 그- 전문가라는데. 예, 국민의당에서 그 성명이 또 왔습니다 저한테 보니까 그때는 그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김일성 가면이다라고 강하게 주장은 안 했어요. 초기였습니다만. 하지만 국민이 김일성 가면이라고 하면 김일성 가면인 거다. 개소리기는 막 지랄하고 있네, 씨. 그러니까 하태경이도 마찬가지야. 곤조를 부를 때는 확실한 뭔가, 곤조를 부려야지. 나처럼. 아까 이제, 가짜뉴스 맞다.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데 왜 씨발 오리를 하고 지랄해? 아니, 병신처럼. 뭐가 맞다고요? 아니, 확실할 때 오리를 해야지. 쓸데없이 예. 곤조를 부려. 근데 그거를 철회를 못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바보 같은 짓이죠. 네. 정치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얘기지. 탈북자들이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지금도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기가 입장인지 그렇게 믿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고무차장제 아니에요? 계속 그게 김일성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제는, 아니, 또,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게 씨발 김일성이면 뭐, 어때? 그게 지금 올림픽을 다 덮고 이렇게 할 이슈야? 김일성이라고 쳐도, 뭐 어쩌냐고, 걔들이 와서 그렇게 한다는데. 근데 그 경기장 내에서 또 정치인 가면 쓰면 또 IOC의 어떤 그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IOC가 위반해갖고 하지 말라 그러면 그 IOC랑 북한의 문제지. 우리가 왜 그걸 가지고 지랄하냐?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뭐라도 트집 잡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러더라고. 이 김일성 사진은 아니지만, 내 입장은 김일성을 해도 그걸로 지랄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 그거는, 히틀러 사진을 같이 한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 아, 그런 히틀러하고 식으로 김일성이랑은 또 다르지.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아무것도, 이승만, 박정희 사진 다 내려야지, 그러면. 지금, 어디 군부대를 가든, 혹은, 정부청사를 가든, 역대 대통령 사진 이승만부터 걸잖아. 이승만이 양민학습 얼마나 했는데, 이승만부터 내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현충원에도 있죠. 그러니까, 그 북한 응원들이 와갖고 지들이 한다는데, 지금, 그럴 거면, 오지를 말라 그러든가. 난 그 자체 뭐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김일성 사진이 아니지만, 난 혹시 맞더라도 그걸 갖고 이런 논란이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김일성 사진 논란 기사를 처음으로 딱 본 다음에 굉장히 좀 머리를 망치는데 띵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거 진짜 몇 년 동안 물고 늘어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잠시 또 생각해 보니까 아니 김일성 가면을 쓸 리가 없잖아. 그렇지, 쓸 리가 없죠. 근데 지금도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계속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어떤 말을 해도 본인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김일성 닮았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태경 얼굴에 합성해가지고 하태경이랑 더 닮았다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도 있어요. 또 정청래 의원도 나 닮았다. 글도 올리기도 했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진 잘생겼던데? 사진. 그래서 본인 닮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인물 좋더라고, 사진은. 미남 사진. 호남형이던데, 어떻게? 어. 박누리 그 사진 보고 톡 하나 했어? 괜찮던데? 제 키만 스타일- 크면. 네. 키 크면 괜찮죠. 네. 네. 키가- 팔등신이야, 그 사진에. 괜찮다. 괜찮지, 네. 그래. 실제로 그럴지 모르겠네. 그렇지, 그건 모르잖아. 팔등신이라고요. 아니, 그 사진은 팔등신이야. 뽀샵을 좀 했겠지. 그 사진 팔등신이면 괜찮죠. 괜찮지. 인물 좋더만, 뭐, 저는 그래. 얼굴은 많이 안 본다. 그러니까 그 사진에 창석이처럼 5등신이면 문제지. 그러면은 저 그럼 얼굴이 7등신입니다. 강동원이어도 문제죠. 네. 진짜요? 네. 5등신이면? 네. 5등신이지 않아. 원빈이어도 안 됩니다. 진짜요? 네. 창석이처럼 158에 그 얼굴이야. 그러면은 그냥 뭐 언급하지 가치가 않을까. 없어. 네, 근데 그냥. 키가 190이어도 5등신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뭐 키가 165고 5등신인 것보다 낫죠. 그렇지. 일단 190이면 5등신도 괜찮다. 괜찮진 않아요. 인터넷에 155에 5등신 어떻게 되냐? 얼굴이. 아니, 무슨 가능하잖아요. 격투기 선수 중에 네. 빅풋 실바라고 있어요. 쳐보면 빅풋 실바. 네, 한 5등신 될 겁니다. 190에. 진짜 그 그렇다. 얼굴이 얼마나 커요? 안토니오. 안토니오 씨 네. 아시죠? 네, 그분 약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외신에서는 일단 문 대통령과 김여정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역사적인 악수다라는 타이틀부터 뭐 사실 이 자리에서도 실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청와대에서 김정은의 친서가 전달이 되고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평양에 뭐 방문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초청을 하기도 했거든요. 김여정이 오는 날 제가 낮에 수담에 녹음을 했거든요. 만나는 건 뒤에 있는 일이고 근데 네.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오빠야가 만나 삽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경상도예요? 어쨌든 아니 이상한데 뭔가? 오빠 뭔가 우리 깬다. 오빠야 아니 경상도 깬다. 백두산이 경상도에 있었던 겁니까? 맞춤형인가요? 대통령이 경상도 출신이니까 지금? 근데 딱 그렇게 오빠야가 만나자 그래가지고 지금 신서. 줬잖아. 근데 이제 우리 대통령이 그걸 덥석 받을 수는 없어요. 그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 그 이렇게. 여건이라는 게 그 전부터 얘기했어.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아 신년 기자회견 때도 그 말했죠. 그럼 그게 이제 한미 문제도 있고 한미일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저쪽이 요구한다 해서 바로 덥석할 수는 없고 그 여건을 근데 과연 그 여건이 어느 정도냐? 지금 뭐 보수 정편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핵포기?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 그거 야 지랄하고 있네. 그거는 아니 결과를 가지고 조건으로 내거는 건 그건 말이 안 돼요. 있어요. 그거는 북한이 60년 동안 하려고 지랄했는데 그걸 포기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간단히 포기할 거 있으면 안 만들었겠죠. 그럼. 일단은 동결로 가는 과정으로 가야죠. 일단 ICBM 뭐 실험이라도 일단 종결하는 정도면 되지 않나요? 네. 좀 만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결도 자 북한은 우리가 94년도에 그 북미 대화할 때 동결 조건이었거든. 네. 야 지금까지 만들었는 거 몰라. 아, 오케이. 모른 척 할 테니까 지금부터는 만들지 마. 이게 동결이야. 핵 동결? 쉽게 말하면 그걸 어긴 게 미국이야. 미국이 깼어. 그 조항을 제네바 협의를. 그러니까 쟤들이 북한도 미국을 못 믿어하고 미국도 북한을 못 믿어해요. 그때 뭐 경수로 지원 그렇죠. 안 해서 그런 그것도 거죠. 그거죠. 했죠. 중유 지원하고 근데 그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은 거의 다 만들었다고. 그렇죠. 다 만들었는데 좋아. 지금 얘기해 갖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제 조건을 동결 지금부터 만들지 마라.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랑 얘기하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일본은 빼고 일본은 아예 만나는 자체를 반대하니까 빼고 미국하고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그러려면 뭐냐면 북미 대화가 조금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조속한 북미 대화를 재개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자꾸 씨발 뭐 보수 언론들 지랄 뭐 핵포기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건 말도 그거는 앞으로도 쭉 그냥 이렇게 남북이 대치하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람들 뭐 그런 걸 그렇게 돼서라도 본인들의 위치를 지키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네. 그 집단은 항상 남북이 대치가 돼야 자기한테 얻는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김여정이 김정은의 특사 자격으로 방문을 하게 된 거잖아요. 예. 특사 자격으로 왔다는 거는 우리 정부도 이제 북한의 특사를 파견할 수 가능성이 있다라는 있죠. 건가요? 그럼요. 평창 올림픽 이후에 그럼요. 하겠죠? 네. 가능성 정도를 넘어서. 근데 그게 공개적으로 하냐 비공개로 하냐 그거는 정부가 아 그래요? 정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북한에서 왔는데 우리나라가 특사를 보낼 때 그건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남북은 언제나 그랬기 때문에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화의 물꼬를 틀었다는 것으로만. 그거는 나중에 네. 나중에 공개도 돼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구락처럼 이렇게 혼자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런 그럼요. 거예요. 그건 통칭이니까. 박철원 네. 박수도 마찬가지고 상관없는 거예요. 장세동은 안 간다. 아니, 친서를 전달했지. 전돈의 친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뭐 일본하고 미국 얘기도 잠깐 해봤었는데 이때 그 미국 대표단을 이제 데리고 온 펜스 부통령이 계속해서 대북 압박 메시지만 강조를 하다가 귀국을 했고 개막 립세션에도 지각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교 결례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김영남 위원장과의 만남을 피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개막식장에서 실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미국이 일부러 좀 이렇게 속좁게 행동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펜스가 오기 전부터 굉장히 센 발언을 계속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걸 금방 걷어들이기는 뭐 쉽지 않을 테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미국도 확실한 적이 없어요. 또 미국 내에서도 매파하고 비둘기파가 싸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남북이 이렇게 긴밀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미국도 강경만 주장할 수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중재를 하냐. 결국 북한은 굉장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우리랑 만나자 하는 거는 미국 보고 들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쇼트트랙 같이 봤잖아요. 펜스 네. 부통령하고 문 대통령. 그때 뭔가 좀 북한하고의 그런 얘기를 좀 했으려나요? 문 대통령이랑 펜스 부통령이. 아니 근데 그거는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럴 것 결국은 같아요. 이면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네. 문제니까. 심지어 이제 이종석 그 NSC 전 사무차장인가요? 네. 그분이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펜스 부통령이 그렇게 속 좁게 한 거는
대국으로서 큰 국가로서 강대국으로서 너무 쪼잔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우리는 불편하다. 또는 아직 우리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 우리 빼고 너무 속도 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외교지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남의 나라 잔치상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잔치상에서 뭐 같이 노래를 부르지 못할 망정? 아니요. 그 지난주에 오창석 군이 얘기한 것처럼, 네. 미국에서는 이번 올림픽에 그 원비어의 아버지도 부르고 인권 문제를 얘기하려고 바짝 준비해놓고 어떻게 하면 타격 얘기도 막 하고 있었잖아. 네. 그런데 갑자기 남북이 좋아졌단 말이야. 네. 거기서 미국이 아이고 그래요? 할 수가 없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꼭 대국에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래 외교라는 게 쉽게 그렇게 딱딱 현상으로 바라바라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필요가 없어.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화해 모드가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이제 펜스가 출발할 때랑 돌아갔을 때가 분위기가 다른 게 뉴욕타임스에서도 다르죠. 네, 뉴욕타임스에서도 이 평화 모드가 오니까 펜스가 뉴욕타임스랑 인터뷰를 했었나 그 기사를 냈어요. 이제 북미 간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거기 댓글에 북한의 옆에 있을 때 하고 오지 왜 그랬냐라고 미국 내 여론도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으면은 미국도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올 때와 갈 때가 느낌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백악관에서도 펜스가 의도적으로 북한을 회피한 게 아니다라고 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것도 외교행위겠죠. 그런 말도. 그렇겠죠. 네. 네. 그렇게 얘기해야지 뭐 의도적으로 했습니다라고 하기는 조금 더 근데 이제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아무 말도 안 하면 또 그것도 뭐라고 합니다. 외교 문제는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영남 또 김여정 문재인 대통령 4대5로 만났지. 네. 4대5로 만났는데 분위기 좋았잖아. 괜찮습니다. 그럼 됐지 네. 뭐. 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여정이 또 이제 남한에 있던 경제 상황 이런 거 다 보잖아요. 또 오빠한테 얘기했겠지. 오빠 장난 아니야. 경상도 사투리로. 오빠야. 우리도 좀 하자. 잔나 새끼. 미제물 많이 먹고 왔네. 이렇게 해서 바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새끼가 뭡니까 여자한테. 아니 고모부는 죽여도 여동생은 안 된다. 그리고 백두혈통인데. 백두혈통인데 얘네 엄마가요 고영희야. 고영희라고도 하고 고용희. 요즘엔 고용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요즘 많이 쓰지. 옛날에 네. 고영희라 그랬는데 제일 급포 째포 전문용어로 째포 출신인데 째포는 백두혈통이 될 수가 없어. 이등호국민이에요. 제일 급포는 못 박히잖아요 지금도. 북한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김정은이 올라와서 백두혈통을 올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엄마 출시성부 때문에 이 애들이 그동안 핍박받은 게 많아. 김정은이랑 김여정이가. 그래서 야, 그래도 왕이 됐네.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둘이 고모부는 죽여도 둘 관계는 아주 아무 말 할 수 있는 이렇게 끈적끈적하는 관계거든. 그래서 오빠야 할 수 있다 이거지. 저 고모부는 피가 안 섞였어요. 그럼. 네. 고모부 씨발 못 쩌라고. 진짜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 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예정대로 하라라는 발언을 했다가 또 문 대통령한테 반박을 당했다고 얘기를 아니 그건 저는 있는데. 아베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할 말했다. 맞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박근혜였으면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심은 들지. 위안부 얘기를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박근혜였으면은 아베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내정 간섭 아니 이런 식으로 말 못했을 거예요. 그런 단어를 모를 거예요 아마. 아니면 이미 평창전에 훈련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 안 하기 수첩에 때문에 적으면서. 이미 훈련 대규모로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박근혜가 그 탄핵을 통해서 파면되지 않았으면 개회식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폐막식 때는 다음 대통령이 취임을 한 상태거든요. 네. 이미 뭐 당선은 돼 있는 그 네, 상태였지만 네, 네. 그랬으면 정말 최순실 사태가 안 나타났으면 발생 안 했으면 박근혜 반기문 서로 바통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성화봉송 주자로 정유라가 말 타고 나올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최종 서마, 네. 최종 점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정유라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다면서. 나중에. 네. 근데 이게 지금 저 아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왜 아베가 충분히 이런 말 지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 거기는 이제 극우 정부고 그렇죠. 거기로만 눈길을 돌리는데 혈안을 했었기 때문에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말 나오냐면 북한의 핵으로 가장 위협받는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가 아니야. 일본이에요. 일본.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북한이 뭐 핵 준비한다, 뭐 핵을 뭐 발사했다 그러면은 사재기 없잖아. 일본은 난립니다.
사이렌 울리고 사재기하고 저 나라가 워낙 거기에 대해 두려워해. 그래서 실제로요? 그냥 쇼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경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도 바로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인계철선 남한이 북한의 어떤 공격 도발 그 공사나 하는 걸 우리가 막아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본이네 돈 내놔. 그래갖고 박정희가 돈 많이 받은 거거든. 그럼 우리가 그 돈으로 경제 발전했고 예전부터 그게 누구 때냐면 그게 아베 할아버지 기씨가 수상할 때야. 그게 뭐 한일 청구권 협약 그때예요? 그게? 그렇죠. 그 전부터 아니 그 전에도 연도를 남북 받았어요. 전쟁이 원조? 일어나고 그 이후부터 계속 그랬다고. 그러니까 쟤들은 굉장히 그걸 두려워해요. 일본이 특히. 그러니까 이거는 아베 개새끼 할 필요도 있지만은 네. 그냥 그러니 하세요. 그러면은 저 나라 올라 그런 게 있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일본에서 뭐 원조라든지 이런 걸 받는데 그러면 그 뭐 수교 관련해서 협약하기 전부터 그렇죠. 받았다. 그럼요. 계속 쭉 받아왔어요. 그런 이유로. 그래서 북한이 정말로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뭐 핵을 동결하든 뭐라든 정말 중국처럼 혹은 러시아처럼 우리도 개방해서 좀 인민들 배 안 굶주리고 뭘 하겠다.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 일본하고 수교하는 거예요. 일본하고 수교하면 상상도 못하는 배상금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뭐 30억 달러 해서 80억 달러 받았지만 네. 그리고 순수돈 30억 달러고 유상무상해서 80억 달러 네. 받았지만 지금 북한이 만약에 수교해서 받으면 정말 우리는 감히 생각지 못한 엄청난 배상금을 받을 거예요. 그 배상금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북한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남북이 통일한다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제일 반대한 이유는 결국 우리 세금으로. 그렇죠. 통일 비용이 드니까. 근데 그 돈을 일본이 대주는 거지.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일본 돈 가지고 뭐 공업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다음 2차적으로 통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북일 수교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옆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유즈미 때 한번 할라 그러다가 그렇죠. 거의 김정일하고 하다가 네. 엉망됐잖아요. 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어마어마한 배상금이에요. 배상금을 줘서 과거 얘기 안 한다. 이러고 나서 수교를 해야 된다. 우리는 이미 그걸 했고 필리핀도 그거 다 했는데 북한하고 일본은 아직 안 했잖아. 청와대가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우리도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되고 북미 관계에다가 또 북일 관계까지 좀 풀어가야 되는 뭔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지금까지 분위기대로만 쭉 흘러간다면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인 형이 트럼프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되지 뭐. 분위기 좋아졌어. 그래. 경상도 사투리로. 가만 트럼프 씨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나 지금 진짜 풀 잡았다. 이런 식으로. 풀 잡았다고 뭐예요? 풀하우스. 풀? 좋은 패를 발음을 좀 잘해주세요. 영어 발음을. 잡았다. F 발음과 P를 좀 잘해주십시오. 깜짝 오동상 오늘 어떤 사연이 도착을 했나요? 요거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많은 업장들이 꼼수를 펼치고 있다고요. 최저임금을 맞추면서 다른 방식으로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 190만 원이 넘어가면은 안 돼가지고, 190만 원까지 맞추려다 보니까 휴게 시간을 더 늘리고 뭐 이렇게 꼼수를 부린다고. 일자리 안정자금 때문에. 네, 그렇죠. 일자리 안정자금 때문에.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결혼 3년차 남자입니다. 아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내는 무역회사에서 실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입사한 지는 7, 8년 됐고 수년간 파견 근무와 비정규직 기간을 거쳐 정규직이 됐습니다. 높은 연봉은 아니지만 정규직이 된 이후에 보다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게 돼서 누구보다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다른 대기업과 합병된 이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실무직 직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급여 체계가 변한 관계로 기본급을 올려주는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게 됐다. 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한 모양입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닌가? 기본급 올려준다는데.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좋죠. 네. 교육 중에는 교육 내용에 대한 녹음을 금지했고 교육이 끝남과 동시에 새로 작성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요거 냄새 나네요. 일단은 녹음 금지. 녹음 금지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명 강요. 냄새 좀 나는데, 좀 꾸리한 냄새가 좀 납니다. 그렇죠. 와이프는 영문도 모르고 실시된 교육 뒤에 반강제로 서명을 하고 새로운 급여 체계에 대입해서 급여를 계산해 본 결과 지금보다 적지 않은 액수의 월급이 삭감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측에서는 이 사실을 처음부터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삭감된다는 사실을 얄팍한 속임수로 숨기려 했던 거죠. 다른 직원들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나 알게 됐습니다. 뒤늦게 인사과에 가서 항의해볼 방법도 없었고 노동청에 문의를 해도 서명을 한 뒤에 무언가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사내 블라인드를 통해 억울한 사실을 폭로한 직원도 있었는데 사측에서는 이 직원을 찾아낸 뒤에
삭제하지 않으면 업무 방해로 고소하겠다라는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요거, 손수 변호사님. 네. 요거, 삭제하지 않으면 업무 방해를 네. 고소하겠다. 이거 오히려 협박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이게 업무 방해 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뭐 업무를 방해했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형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뭐 위계, 뭐 속임수를 쓰거나, 뭐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력의 행사 이런 걸 통해야만 업무방해 죄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 뭐 글 올렸다고 해가지고 업무방해 그렇지. 죄가 되진 않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죄가 안 되는데 삭제하지 네. 않으면 업무 방해로 하겠다고 하는 네. 건데 협박으로 뭐 대치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협박죄가 되는지 그것도 네. 또는 뭐 정상적인 그런 그 이견이라든지 이런 제시의 범죄에 속하는지는 또 구체적인 상황, 뭐 분위기 어떤 형식으로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 쫄면 안 된다. 쫄 필요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녹취해놔야겠네요. 계속해서 하세요. 새 정부에서 실시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악용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임금을 줄이라고는 하는 회사의 악랄함이 느껴져 정말 속상합니다. 뭔가 해보고 싶지만 대기업에서는 직원 한 명 파묻어 버리는 건 일도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어디 항의라도 해보고 싶은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여기까지 찾아와 푸념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혹시 뭔가 좋은 의견이 있다면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안 주려고 맞춰주면서 다른 걸 빼와서 이제 채워주는 게 많대요. 지금 민주노총이 분석을 해봤는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약 2달간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상담 사례 유형이 첫 번째가 상여금, 식대, 기본급 삽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식대에 별도고 상여금은 보너스 같은 건데 이거를 상여금 만약에 300만 원이면 이걸 12개월로 나눠서 기본급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상여금이 없어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원래 받던 월급보다 작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상여금이 날아가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도 생겨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22.6%로 제일 많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로시간을 줄이기라든지 휴게 시간을 늘려서 최저임금을 맞춰주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월급이 적도록 만드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상여금 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나빴다. 이게. 그러니까 일부러 네. 찾아보니까 일단은 노동청에서 최저임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리고 카카오톡에 보면은 개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금 오픈 카카오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말씀드리면은 오픈 채팅에 직장갑질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각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국가에서 지정했었던 사람들과 노무사들이 카톡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당했던 일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무료로 상담을 일단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연 말고도 네. 아주 구체적인 정황 같은 것들을 이 오픈 카카오 채팅방이나 이런 데 올리면 상담을 해주셔요. 그리고 메일을 또 따로 만들어 주셨는데 gabjil119gmail.com 갑질119gmail.com으로 아이디나 전화번호, 상담 시간, 상담 스텝, 육하 원칙에 맞게 상황을 설명하고 최종 목표와 목적을 적어서 보내면 3, 4일 후에 답메일에 갈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여기서도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뭐 오창석 군의 본인이 혼자 조사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법률적으로 도움을 못 받은 얘기니까 우리 손수호 변호사의 어떤 실질적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얘기를 광고 듣고 와서 한번 들어봅시다. 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마포 세레나데에서 광고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웨딩 시즌 앞두고 지금 프로포즈 고민 중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뭐 프로포즈뿐만 아니라 100일이나 1주년, 뭐 결혼기념일, 생일 이런 각종 기념일에 멋진 추억 만들고 싶으신 분들 한번 마포 세레나데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서울의 한강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프리미엄 이벤트 카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마음 표현해 보시길 바라고요. 사장님께서 청정구역 청취자분들에게는 특히 할인 혜택 더 드리고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투어이브에서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투어이브 사장님께서 또 오늘 녹음하는데 직접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맛있는 타르트도 주고 가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아직 안 갔어요. 아, 여기 계시는군요. 보내려고 해. 네, 죄송합니다. 괌과 사이판은 현지 업체와 직영으로 운영이 돼서 예약 문의 시점에 있어서 최저의 요금을 찾아서 견적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변동이 있겠지만 어쨌든 최저가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베트남 다낭도 현지
업체하고 직영으로 운영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낭 가실 분들 다낭 자유여행 문의 한번 주시고요. 다른 해외여행지는 하나투어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하나투어 상품으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오창석 부본부장님 얘기처럼 항공권 예약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청정구역 청취 고객님들께는 문화상품권 등 이런 상품권도 드리고 있고요. 정청래 의원님과 이 작가님의 책도 선물로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와, 멋진 곳입니다. 네. 예약 문의 시에 꼭 청정구역 듣고 연락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곳으로 여러분도 한번 여행 계획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고 싶네요.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투어이브 검색해서 친출을 해주시면 이벤트 소식 그리고 견적 문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다음번에 여행 갈 때는 투어이브에서 한번 다낭에 한번 가봐야겠네요. 손수 변호사가 네. 오늘 저한테 형님 다낭 같이 가실래요? 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정말요? 다낭은 아니고요. 베트남. 네. 베트남.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콜을 했습니다. 저도 데려가나요? 아니요. 큰일 납니다. 네. 아, 저희 그래요? 남자끼리만. 예. 이성과 섞여서 가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요즘에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이제 강용석 재판 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볼링 치러 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안 돼요. 네. 스트라이크 한번 치시는 안 건가요? 돼. 예. 저는 알겠습니다. 양손으로 치겠습니다. 2명이요? 아니 볼링을 왜 양손으로 하는데? 뭐 하러 가시는 거야 대체? 네, 그러면은 저희 계속해서 오동상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회사의 일방적인 연봉 삭감. 연봉 삭감이 아니고 이분이 지금 자세한 얘기를 안 써줘서 지금 어떻게 임금 체계를 변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급여 체계가 변했다. 어쨌든 돈을 덜 주려고. 그렇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덜 주는 거지. 기본급을 올려주겠다. 기본급을 올려줬는데 결국은 연봉은 삭감됐다. 이 얘기잖아. 근데 이거는 이런 겁니다. 확실한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꼼수를 이렇게 어떻게 쓰면 상여금을 줄여. 상여금의 150%, 300% 이런 걸 줄여가지고 기본급에다가 포함시켜줄게. 해놓고는 결국은 전체 연봉은 줄어드는 이걸 하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 변호사 계시면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일단은 노동자가 손해를 보잖아.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불이익 취업 규칙 변경이란 게 있어.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 손해를 하려면은 근로자들의 근로자들이 호응을 해야 돼. 근로자들이 오케이 해야지만 가능한 거야. 근데 지금 이거는 근로자들이 이분 사연은 근로자들이 오케이 했다는 것은 서명했다는 거거든. 근데 이건 일방적 서명이잖아. 이거는 법률력서 보호받지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불이익되는 사규를 개정하려면은 근로자들이 오케이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강제로 서명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만일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가 연봉을 삭감해야겠다라고 사용자에서 말할 때는 사용자가 그 이유를 증빙을 해야 돼. 삭감하는 이유에 대한 걸 확실하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삭감한다. 그러한 증빙이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게 되면 그거는 권한남용입니다. 권한남용이고 시인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으로 나갔을 때 회사가 이길 확률이 없어요. 다만 누가 총대를 매느냐 이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한 거야. 노동조합이 만약 있는 회사면 이거는 개인이 할 필요 없이 노동조합이 맡기면 되거든.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이걸 하면 됩니다. 사용자 권한남용이다. 증빙을 했느냐. 시인의 원칙 위반이다. 우리랑 협상을 제대로 했느냐. 근데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무역회사가 아마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회사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근데 보통에 이렇게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면은 중소기업이잖아. 중소기업이면 지금 제가 말했던 노동자의 권리, 권한 이거를 자기 목소리를 못 내지.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기본적으로 대기업도 노조를 잘 못 만드는데 중소기업은 솔직히 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거 회사가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회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길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강압적으로 야 서명해 라고 한 거예요. 그 서명이 동의거든. 노동자의 동의. 근데 누가 내 월급 깎이는 걸 누가 동의를 해? 말도 안 되지. 이게 완전히 그 불평등 조약 같은 거죠. 강요해가지고 법에서 눈앞에서 본부장이 사인 안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 찍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회사에서 그렇게 했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노동자의 동의가 없으면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 지들 어떻게 뭘 바꿀 거야. 예를 들어 출연료를 올려주고 싶어. 혹은 우리 안가 직원들의 월급을 계속 인상해주고 싶어. 그건 자유죠. 근데 왜 인상을 못하냐면 인상했다가 깎을 수는 없다고 그거를. 지금 뭐 안가가 뭐 경영이 괜찮아. 그래서 올려줘. 근데 안 됐을 때 깎자. 이건 안 된다고. 그래서 함부로 못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나? 그거는 잘 모르겠고 내가 재정 상태를 모르니까 올려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안가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언제든
깎을 수 있다. 거기 아무런 토를 달지 않겠다. 한 주 올라갔다 그 다음 주 바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정 상태가 투명하지 않아서 네. 뭐 안 좋아졌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을 뿐이죠, 그냥. 아니 우리는 그게 아니, 있죠. 불만이- 광고가 많이 안 들어. 출연료에 불만 있어요? 아, 좋아요. 아유 저도 좋습니다. 그래요. 불만 있으면 안 되지. 자, 전문가 나오세요. 네, 조금 전에 그 이 작가님 말씀 잘 해주셨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언제나 근로조건이 나빠지는 게 더 불리해지는 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언제나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취업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면은 이제 취업 규칙을 작성해서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변경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취업 규칙의 내용 중에는 뭐 업무 시작 시간, 종료 시간, 휴게 시간, 휴일, 휴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임금, 뭐 계산 방법, 액수, 또 퇴직 관련된 내용 등이 쭉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취업 규칙에 있는 내용을 불리하게 이제 바꿀 수도 있어요. 네, 불리하게 바꿀 경우에는 노조가 이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예. 또 그게 그런 조직이 없다, 노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변경할 때는 만들 때도 다만 이게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사회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노동자들이 이런 일일이 노동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용이나 악용한 게 아닌가. 그런 그런데 생각이 들고, 예. 이게 지금 지금 고민을 토로하신 분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모르게 실제로 이런 절차가 진행됐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 네. 그 서명해라. 네. 그게 동의를 구하는 아마 그러니까, 작업인 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네. 개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어떤 조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조직 노조랑 해야 되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불리하게 바꿀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강요라는 말 또는 강제, 뭐 반강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게 노동위원회에서 또는 법원에서 그렇게 인정될 수 그렇지. 있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법률을 갔을 때 회사 측에서는 우리는 강요가 없었다라고 하겠죠. 네, 의견 당연히. 다 듣고 그럼, 예. 자발적으로 다 검토한 다음에 하고 싶은 사람 사인한 겁니다. 그렇죠. 라고 당연히 주장을 할 테고 그렇게 인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녹취를 못하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늘 증거가 뭘 할 때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다 억울하고 아니 제대로 내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회사에서 대충 응급수정 넘어왔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 분위기에서 다 꼼꼼히 따지고 다 해보냐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또 해야 되지만 또 반면 사측에서는 정반대로 무슨 소리냐 다 설명해주고 확인하고 검토한 다음에 서명했는데 서명했지 않냐? 그렇다면 제대로 설명 안 했고 강제라는 점을 당신이 증명해봐라 예.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일단 이 회사는 노조가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있었으면 노조에서 아니, 얘기를 했겠죠. 없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뒤늦게라도 이게 우리는 그렇게 한 건 줄 몰랐고 녹취도 금지했고 이건 반강제나 마찬가지였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그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력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회사가 다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네. 노동자들이 이게 반강제적으로 느꼈다 하더라도 아니, 나중에 그거는- 가서는 아니, 번복이 안 된다는 그거는 건가요? 법적 다툼을 해봐야죠. 반강제라는 게 사실 애매합니다. 네, 반강제는 강제가 아닌 거죠. 그 만약에 뭐 정황상으로 한 명씩 나갈 때 본부장이 세워놓고 사인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었으면 뭔가 위압감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뭐 아니, 된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법적으로 가면 회사에서도 로펌을 어떻게 선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분명히 그럴 거라고. 증거가 있냐?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럼 증거가 없어. 녹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증언자들이 있다고. 노동자들 많이. 그 노동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동자들이 유리한 거겠지. 그걸로 이제 법리 다툼을 할 거죠. 물론 노동위원회에서는 대부분 노동자 편입니다. 예. 사실상. 그래서 회사가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근로 의욕도 없고 근로 내용도 형편없고 그럴 정말 수도 수준 있죠. 이하의 예. 근로자도 있습니다. 예, 있죠. 확실히. 예. 네. 그런데 이게 법원으로 가게 되면 노동위원회에서 뭐 원만하게 끝나지 않아서 법원으로 갔을 때는 노동위원회와는 또 다른 또 기준이거든요. 예. 상당히 엄격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이 정도 일을 준비할 정도면은요 꼼꼼하게 다 그렇죠. 이미 했을 예. 겁니다.
컨설팅도 받고 예. 또 인사 노무팀에서 다 준비도 하고 깔끔하게 다 증거까지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일단 서명을 한 다음에 싸우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애초에 사인을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네, 돼요. 그리고 하지만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인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분위기라면 뭐 저희도 다 그런 분위기 한 번씩 안 겪어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인 서명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더 현실적으로 분명히 부당하고 뭔가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회사에서 대항을 하고 저항을 하면 회사에서 망다가 됩니다. 또 회사 측에 또 아주 서 있는 또는 회사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아, 분명히 있죠. 네, 이제 경영진 예. 그런 또 직원들이 또 분위기를 몰아갈 수도 있고. 오창석. 예. 네. 이거를 사실 정말 아주 강한 의지와 뚝심 이런 결심이 없다면은 사실 사측에 대응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현실이죠. 장기간 투쟁을 할 각오를 해야죠. 몇 년간. 네. 사실은 그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버티는 게 금전적으로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어렵고 쉽지 않은 게 사실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우리 KBS MBC 파업할 때도 월급 안 받고 몇 개월씩 버텼잖아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사연 보내주면 좀 일찍 보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손수호 변호사가 한 말이나 내 말이나 틀리지 않죠. 네. 참 이렇게 모르는 게 없어. 모르는 게 작년 없냐. 12월이라고. 그리고 손변이 참여하고 난 뒤에 우리 청정구역 다운로드가 70만에서 100만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네, 선수 참여하고 나서 100만을 넘었습니다. 오. 근데 선수 효과인지. 네. 와, 박지희 효과. 박지희가 그거 맨날 하고 있었잖아. 시너지. 한 명 들어왔는데 100만 명 넘었으면은 그러니까. 손수 변호사 빨이죠. 좀 근데 이게 안타까워요. 우리 저 댓글에 청정구역 망해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데도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 참 어떻게. 얼마나 또 이제 망하게 손수 말하면서 계속 변호사님을 밀어요. 원망하게 생겼어요, 이제 선수 그분들이. 때문에. 로펌 있죠? 전화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동영 작가는 좀 맷집이 센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정말 너무 싫어 진짜. 아, 그래요? 저처럼 네. 보지 마세요, 그냥. 새로운 욕까지 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싫어 진짜. 이게 분산효과. 아니, 제가 최저임금 찾으면서 사례를 가져왔는데, 말씀드리면,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시간당 원래 7,530원이잖아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6,8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습기간으로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는가가 있는데, 깎을 수 없답니다. 무조건 요구해야 된다. 그거는 최저임금법이 따로 있죠. 네, 그래서 최저임금법 5조 2항에 보면은 무조건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듣는 알바생 여러분, 혹시나 소속기간이라고 깎으려고 한다면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이런 건 있죠. 정직원을 채용을 하면서 수습 3개월 두고 수습 기간에는 완전한 월급을 주지 않는다. 요거는 가능하죠. 다만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되지. 네. 그런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나머지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 뭔 일을 하든 어쨌든 언제 어디서든 하든 이건 주라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걸 수습으로 후려치면 안 되는 거지. 예. 그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 편법으로. 편법. 그러니까 불법이죠, 그거는. 그렇죠. 불법. 네. 우리가 법이 쉬운 건 아닌데 이런 우리 곁에 꼭 있어야 하는 법은 좀 공부할 필요도 있다. 이게 시용기간, 수습기간, 네. 이런 거 자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핑계로 해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제 허용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새롭게 직원을 뽑았는데 월급이 300이야. 300인데 수습 기간 동안 200을 주겠다. 그건 문제 없다고. 최저임금만 넘어가면. 그렇죠. 그렇지. 근데 최저임금조차도 안 주면서 야 수습이니까 한 달에 50원 받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창석의 동병상련 회사의 일방적인 갑질이죠, 이것도. 예, 갑질이죠. 네, 갑질에 대해서 얘기를 명백한 해나갑니다. 갑질이죠. 네. 그래서 결론은 노동조합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음.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신 해줄 수 있는,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 사연에서도 대기업과 합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대기업 네. 노동조합이 있을 텐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대기업 노동조합이 어영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아니면 여러 어영일 수 있죠. 노동조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아니면 그 대기업 노조 없는 대기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많죠. 노조 없는 대기업이 많죠. 네. 안가에서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농장을 만든다. 네. 어떻게 해야죠? 직원 5명인데 뭐 2명 노조입니까? 그럴 수 있지 뭐. 3명. 지금 그런 분위기 있습니까? 전혀 없죠. 네. 왜냐면 놀고 먹거든. 그런 게 어딨어? 놀고 이런 먹는 회사는 게. 없어. 일 안 해도 안 자르고. 만들어야겠네.
이러면 안 됩니다. 꼭 만드세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노조는 있어야 된다. 네, 지금 사장이 노조를 만들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일 좀 하라고. 나 저랑 같이 만드시죠. 일 좀 네. 하자, 일 좀 하자. 이면지를 쟁취하자. 이러고 꼭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안가 같은 회사가 많아지길 바라면서 저희 오정석의 동묘상에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83회 방송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저희는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로 돌아올